잠시만요. 되세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고, 특성화고, 그리고 영재학교와 대안학교로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학교를 봤으면은 당연히 미국 학교를 봐야겠지요.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학교만큼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퍼블릭 스쿨과 프라이빗 스쿨로 나눠집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퍼블릭 스쿨에 있는 트래디셔널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공립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magnet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터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트래디셔널 프라이빗 스쿨은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사립학교, 보딩 스쿨은 기숙학교, 릴리지어스 스쿨은 이제 종교 학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되게 많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릴리지어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학교가 조금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은 다 프라이빗 스쿨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터 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앞에서 magnet 스쿨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차터 스쿨을 설명을 할 건데 왜 magnet 스쿨은 설명을 안 하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magnet 스쿨까지 설명을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도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magnet 스쿨은 생략을 하고 차터 스쿨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1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시작을 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한 공립학교이고, 저기 차터스쿨에 말하는 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가 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터 스쿨마다 운영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가 되겠는데, 독립적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하면은 주마다 교육 과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서 설정을 한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되는 반면, 차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차터스쿨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아마 퍼블릭 스쿨과 차터 스쿨을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차터 스쿨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총 6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산, 펀딩 관련돼서는 이제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로부터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차터 스쿨도 마찬가지로 주 정부로부터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지만 기부금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많은 6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는 반면, 차터 스쿨 같은 경우에는 꼭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고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퍼블릭 스쿨은 이제 주에서 설정한 일일 계획표, 연간 계획표, 그리고 교육 과정을 따라야 되는 반면, 차터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설정을 해서 학교 길이, 수업 길이, 그리고 연간 계획표, 교육 과정 등 이런 거를 다 학교에서 직접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차터 스쿨의 장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 학습, 학생들 중점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됐고, 학생들의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 평가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면은 예산에서의 절감이 있다던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문까지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스쿨과
차터스쿨에 대한 비교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리드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차터스쿨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리드 아카데미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리드 아카데미는 차터스쿨이구나. 맞습니다. 리드 아카데미는 차터스쿨이 되겠습니다. 리드 아카데미의 로고를 먼저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리드 아카데미의 리드가 뭐 이끌다의 리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줄임말이더라고요. Leading, Engaging, Achieving, Developing을 줄여서 이제 리드 아카데미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학교 단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단체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이제 주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소 이쯤에 있고요.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는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남부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은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확대를 해서 이쯤에 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홈스테이 한 위치들이 되겠고요. 리드 아카데미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홈스테이 관련돼서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뒤에 다른 선생님 일 1층, 2층 다 이제 교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모습, 학생들 보조해주는 모습인데 원래 한 분 더 있는데 저희가 7명인데 6명의 사진이 있는 이유는 한 분이 그 원래 고학년 교실에 있다가 테크놀로지 쪽으로 보조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그분의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분의 사진을 제가 찾지도 못했고 없다고 해서 이제 놓지는 못했는데 총 7명이 갔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볼 거는 리드 아카데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드 아카데미는 알라바마 주 최초 차터 스쿨이고 2019년도에 이제 개교를 했고 최종 목표는 12학년까지 즉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볼 거는 리드 아카데미 학교 운영하는 방법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규 시간 그 정규 학기에는 7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3시에 하교를 하고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5시 45분까지 진행을 하고 5시 45분 이후로 하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서머스코어 시간 저희가 갔을 때의 서머스코어 시간은 공통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학년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적기에는 너무나도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만 적어놨는데 아침을 이제 7시 반부터 8시까지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서 1시 반에 이제 하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과후 활동인데 방과후 활동 요거 홈페이지 가니까 방과후 활동에 대한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중심 수업에 스팀 베이스드 약간 과학, 기술, 공학 뭐 이쪽으로 많이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리드 아카데미가 차터 스쿨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평범한 공립학교, 즉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교복이 없지만 리드 아카데미는 차터 스쿨이기 때문에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이 없는 차터 스쿨도 있는데 리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교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색의 카라 셔츠와 카키색의 바지 또는 반바지 또는 치마. 근데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네이비 또는 검정색의 신발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리드 아카데미 교육과정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볼 거는 수학과 과학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매스와 포메티 루프인데 제가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그냥 이 정도 교육과정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템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체계, 그 미국 학교 체계와 리드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턴십 활동 후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이름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언급을 하자면은 부산대학교 원예람입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활동 후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약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목표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하고 저랑 같이 수업 듣던 이제 변효균 선생님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던 건데 이제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저는 이제 굉장히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타 국가이고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불안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안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의 교육 방식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제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제 교사 전문성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간제로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한창 코로나 시점이라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활동 수업을 할 일도 없고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활동 수업은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다 그냥 계속 일명 강의식 수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 수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많이 미흡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더라도 조금 약간 미흡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렇게 활동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수업을 많이 하고 다른 제 지도 교사와 조금씩 식으로 활동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그룹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배우게 되었고 교사 간의 협동, 즉 제 지도 교사랑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 그리고 뭐 역할 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교류, 즉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학생이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조금 더 파악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바뀌지 않았나, 조금 더 전문성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미국 교육의 장단점인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식을 외워서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해서 습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 지식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학생들이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랙시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미국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생물 교육 전공이라서 생물 먼저 공부를 했는데 생물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그림은 정말 알기 쉬울 겁니다. 딱 봤을 때 너무 쉽다, 이 정도는 뭐 어렵진 않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내용학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임용 공부를 조금 했었고, 임용 공부하면서 이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부산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변호균 선생님이 저한테 이 책을 주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전체 과학의 내용, 용어들 설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어들이 조금 어렵다고 특히 생물 쪽이 단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조금 외우는데 조금 힘들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단어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펼쳤는데 책을 펼치자마자 이제 동물 파트에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단어들 여러분들은 해석이 되나요? 저는 안 돼가지고 정말 골머리를 앓았는데 각각 척삭, 해면, 극히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이거를 영어까지 외워야 된다니까 단어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근을 하면은 이제 집에 와서 단어 공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내용학을 한국어로 공부를 했고 영어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Practice Biology를 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Practice Biology를 칠 예정이고 General Science도 치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General Science도 볼 예정이고 조만간에 어학 성적도 취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를 하자면은 처음으로 느낀 게 이제 걱정이고 두 번째로 느낀 게 설레임입니다. 첫 번째 느낀 걱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국말이 통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던 제가 미국에서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는 영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과연 내가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보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고 또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환경에서 자란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는 외국인 학생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7명, 저희가 같이 간 인턴 7명이 이날 거의 처음 만났거든요. 그냥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고 이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7명 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다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나 뭐 말다툼이나 이런 분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여행 가서도 사진을 찍고 밥 먹다가도 사진을 찍고 남의 집 앞에서도 사진을 찍고 학교 안에서도 사진을 찍고 호스트 집에 가서도 사진을 찍는 이런 사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잘 단합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 5주 프로그램이 정말 꿈과도 같았고 그리고 잊지도 못할 저한테 있어서 가장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나라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5주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교생 실습 나갔을 때 한국에서 교생 실습 나갔을 때의 장면을 찍은 건데 이 정도 학생은 만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교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학생 수도 각 학년들마다 한 5명, 6명? 제가 있었던 3학년 교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봤자 4명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 정규 학기에 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스테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스테이가 막 안 좋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운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홈스테이 장소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분한 집에서 살았고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것도 아닌 운전자에 대한 배려들도 굉장히 컸고 너무 많이 해주었는데 이 지도를 봤을 때 노란색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홈스테이 한 장소들이고, 초록색으로 깃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리드 아카데미 위치인데, 운전자 2명이었는데 운전자 2명이 같은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같이 지내는데, 격주로 이제 리드 아카데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리드 아카데미 기준 왼쪽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요 집까지 가는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 뭐 트래픽 잼이 있으면은 한 30분까지 걸리는, 그래서 총 한 30분에서 한 40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고, 오른쪽에 가장 멀리 있는 이 집이 가는 데까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 집까지 갔다가 다른 선생님들 집을 데려다 다른 선생님들 집 다른 선생님들 집 들려서 이제 학교까지 가면 거의 50분 아니면 뭐 1시간까지 걸리는 이 거리들이 너무 아쉬웠다는 거가 아쉬웠습니다. 그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